이게 이제 감자 역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은 밭입니다. 감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물들이 다 그런데 병이 하나 나오려면 첫 번째는 작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 병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병원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환경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세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병은 안 나오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환경 조건을 갖다가 이제 바꿔주는 게 최선입니다. 감자 역병은 봄 감자에서는 이제 잘 안 나오는 게 가물다 보니까 온도가 높고 가물다 보니까 잘 안 나옵니다. 이 감자 역병이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촌면이나 이런데 위에 고랭지 쪽에서 여름에 하실 적에는 역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면 여름에 감자를 심는데 그런 데는 역병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한 작기 동안에 역병약만 12번, 13번씩 뿌린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그렇게 뿌려요. 근데 우리는 봄 감자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 여름 감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예보를 하거든요. 날씨를 갖다가 잘 관찰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역병이 나올 거니까 지금 약을 치십시오 하고 예찰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약을 치시면 됩니다. 역병 나오기 전에는 그 보호제라 그래가지고 나오기 전에 미리 뿌리는 약이 있고요. 그랬는데도 역병이 나오면 치료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치료제는 비싸요. 그러니까 보호제를 갖다가 잘 뿌리셔가지고 역병이 안 나오게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월달 내촌면 같은 경우에 8월달 그때 가서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흙이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지상부에 있던 역병균이 물을 타고 내려가서 감자에 닿아가지고 썩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횡성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이게 흙으로다가 잘 덮어주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기상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기 신문에다 보도 자료도 내고 그래가지고 그 농민분들이 이걸 보시고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주니까 약을 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예보를 하는데 중국 가서 세미나 하는 걸 들으니까 하루 전에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루 전에 역병 나오기 하루 전에 얘기를 하면 약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에 특히 여름 감자하고 가을 감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봄 감자는 가물어 가지고 외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예보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습도가 높아지니까 이런 겹등분무늬병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파리를 갖다가 보시면 동심원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거는 이제 약이 이제 캐스팅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종자 소독, 시감자 소독할 적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흑지병이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시 같은 게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감자에. 근데 이걸 갖다가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내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소독하는 게 그 종자 소독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수사나 구리나 아니면은 그 리조렉스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소독을 하시면 되겠고 밭에다가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토양이 산성일 적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자 캐시고 나서 배추나 이런 거 심으실 적에 석회 한 번씩 뿌려주시면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게 걸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렇게 감자 줄기하고 흙하고 맞닿는 부분에 병반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땅속에서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위로 올려보내고 지상부에서는 이파리가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땅 속으로 보내가지고 감자가 굵어져야 되는데 땅 속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분이. 그러다 보니까 땅 위에 이렇게 파란 감자를 갖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또 이 물이 못 올라오고 양분이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말려요. 이게 다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런 병이 걸리지 않은 시감자를 쓰시고 만약에 그런 시감자가 왔다 그러면 소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감자 같은 경우에 내촌변이나 이런 데는 한 해 감자를 심고 그 이듬해에 배추나 뭐 다른 작물을 심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 평란지 같은 경우에도 감자 심고 가을에 이제 다른 작물을 심으시지 않습니까? 그러 심으실 적에 이제 가지과가 아닌 그런 작물을 갖다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더쟁이병은 이 감자가 땅 속에서 그 버진 먹은 것처럼 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병원균이 스트랩토마이세스라는 건데 요걸 갖다가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감자를 4년에 한 번 심는답니다. 감자 캐고 나서 목초 심고 밀 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년에 한 번 심고 그러니까 더쟁이병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랬더니 연구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거다 보니까 땅 속에 있는 세균이다 보니까는 약을 쳐가지고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방법은 그러니까는 근데 이 더쟁이병 병원균이 물에 약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을 갖다가 자주 주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갖다가 자주 주고 잘 빠지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 덜 썩은 퇴비에 묻으면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퇴비를 갖다가 완전히 부숙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무름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그 감자밭에다가 비료를 갖다가 엄청나게 뿌리시고 감자가 이렇게 크게 되면 또 저기 억제제를 갖다가 뿌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감자가 이렇게 크게 되면은 바람이 안 통해 가지고 그 무름병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잎줄기가 과번무하지 않게 그러니까 적당히 크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크게 하려면 비료량을 줄이셔야죠. 예. 감자가 제일 썩습니다. 그리고 물 빠짐이 잘 되게 하시면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풋마름병은 이것도 세균인데요. 요거는 이게 이제 감자 줄기에 보면은 줄기 안쪽에 물이 올라다니는 물관이 있습니다. 그 줄기 안쪽에 물관을 통해서 병원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줄기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밖에서 암만 약을 쳐도 약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풋마름병은 약이 없습니다. 이게 또 검역병이라 가지고 특히 씨감자 하시는 데서 이게 한 폭이 나오면 그 필지에 있는 감자는 전부 다 폐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남해에서 이제 씨감자 채종할 적에 제가 갔는데 합동진단한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 농민들도 이게 씨감자 채종하시는 농민들도 이 풋마름병이 무섭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날 전부 다 캐신 거예요. 병에 걸린 놈들을 캐가지고 멀리 버리시면 좋은데 밭두개에다가 그렇게 갖다 버리셨어요. 저희가 갔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전부 다 폐기시켰거든요. 불합격시키고. 근데 이게 약이 없다 보니까 이제 비기주 작물, 가지과가 아닌 다른 작물들하고 2년 반, 3년 이상 돌려짓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나오면 다른 작물로 다 바꾸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풋마름병이 감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마도, 고추, 가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 다른 작물하고 이제 윤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감자를 잘랐는데 속에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증상이 나옵니다. 요새 코로나19가 이제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감기도 바이러스고. 감기약 제일 좋은 게 뭔가요? 감기약 제일 좋은 거. 타이레놀? 저기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타서 먹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러스에는 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좋은 게 감자에도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병에 안 걸린 씨감자를 갖다가 사서 심으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없는 씨감자를 만들기 위해서 대관령이나 내면이나 이쪽에서
시감자 생산 포장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감자가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한 얼마 안 나옵니다. 최대 수량이 80%까지 줄어든다 그러거든요. 보통 PVY 같은 거 걸리면 한 20% 30% 정도 줄어드는데 PVY 감자 바이러스 Y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잎말림 바이러스 이게 같이 합쳐지면 한 80%까지 수량이 줄어든답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말리는 바이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얼룩덜룩하게 나오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올 4월 달에 4월 달에 좀 추웠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전라남도 보성하고 밀양에서 감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게 얼마가 나왔냐면 400헥타가 나왔어요. 보성 감자가 전부 다 해서 한 1000헥타 되는데 40%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이 원인이 PVY에 걸린 걸 저온에서 조우를 시켰을 적에 이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갖다가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일반 농가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시감자 하시는 분들이 바이러스 방제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놈이 진딧물이거든요. 그래서 감자밭 시감자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진딧물약을 쳐줍니다. 아까 역병약하고 진딧물약을 같이 섞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쳐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진딧물인데 일반 보급종 생산하시는 분들은 노지에서 하시는데 그 위에 원원종 원종하는 거는 망실에서 합니다. 망실이 하우스를 갖다가 세우고요. 그 위에 하얀 모기장을 덮은 겁니다. 그래서 모기장을 덮어서 진딧물이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강릉시 왕산면에 가면은 강원도 감자 원종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1년에 망을 갖다가 1,500동을 씌웠다 벗겼다 하면서 합니다. 시감자 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진딧물 방지하는 방법이고요. 최근에 많이 나온 게 감자 뿔나방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자 뿔나방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담배에 묻어서 들어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파리를 갖다가 파먹는 경우도 있고 저장고 안에 한 마리만 들어가면 한 달이면 다 파먹는답니다. 이만한 저장고로.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이제 최근에는 농약이 나오긴 했는데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페로몬 트랩을 써가지고 순놈을 유인해서 죽이면 암놈이 알을 못 가니까 그렇게 해서 잡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아까 바이러스 하면서 말씀을 잊어먹었는데 여기 보면 PVY라고 있죠. 요놈이 감자에만 오는 게 아니라 담배하고 고추에도 갑니다. 그래서 담배밭이나 고추밭 옆에 감자가 같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해요. 저기 괴산 쪽에 가면은 담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 분들은 담배가 주작물인데 감자 심은 데서 이 진딧물이 날아와서 PVY에 옮겼다고 뭐 소송 걸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동네에서 오신 분이 한 분 병하시는 분이 가셔서 봤더니 감자에서 담배로 간 게 아니라 담배에서 감자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옆에다가 심지 마시고 특히 시감자 하시는 분들이 하실 적에 일반 감자하고 시감자를 갖다가 같이 심으시면 안 돼요. 일반 감자는 바이러스가 진딧물 방제가 안 되니까 일반 감자밭에 있던 진딧물이 날아와 가지고 시감자한테 옮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감자 하시는 분들은 격리거리가 최소한 50m인가 그렇게 떨어져서 심게 되어 있습니다. 일소는 감자가 햇빛을 봐가지고 망가진 거니까 이제 햇빛 안 보게 클로다가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내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흙이 쓸려 내려가니까 덮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놨습니다. 서리 피해는 보통 이쪽은 이제 봄에 감자를 심으시니까 감자싹이 요만큼 나온 상태에서 서리 피해를 봐서 죽으면 땅 속에서 감자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시감자가 너무 작거나 너무 얕게 묻히면 못 올라옵니다.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시감자가 한 30g 정도 되게 큰 걸 심으시고 심으실 적에도 위로다가 한 5 내지 10cm 정도 흙이 덮이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제 서리 피해를 보거나 그러면 이게 안 됐다고 영양제 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물 관리를 잘 해가지고 물 관리만 잘 하셔도 잘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흑색 신부는 아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속이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는 질식한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쪼개진 감자, 그 다음에 혹 달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물을 한번 확 주고 바짝 말렸다가 또 한번 확 주고 그런 식으로다가 이 환경 조건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충격을 주는 경우에 많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환경 조건을 갖다가 균일하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대지 품종인데 6월 말에 캤어야 되는 건데 7월 달까지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감자에서 다시 복지가 나와가지고 또 감자가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예방하려면 온도가 높아지면 빨리 캐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 감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봄 감자의 경우는 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감자에 보시면은 감자를 캤을 적에 이렇게 하얀 점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감자의 숨구멍입니다. 숨구멍인데 물이 너무 많으면 이 숨구멍이 열려요. 그러면 숨구멍이 열리면 그 숨구멍을 통해서 병원균이 들어가거나 그래가지고 감자가 썩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자주 주되 잘 빠지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공동은 이제 감자 속에 구멍이 뽕뽕 나는 건데 요거는 너무 굵은 감자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식거리를 갖다가 한 25 내지 20에서 25cm 정도다가 좁게 심으시는 게 좋은데 수미에서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미는 한 25 내지 30cm 정도로 심으시고 대서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선농, 대서 똑같은 품종인데 얘가 이제 감자칩 만드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이 나오니까 좀 좁게 심으시고 그 다음에 칼리질 비료를 갖다가 조금 더 주면 좋다 그럽니다. 내부갈색 반점은 감자 속에 이렇게 반점이 박히는 증상입니다. 이게 이제 칼슘 부족이거든요. 근데 칼슘이라는 거는 토양에 암만 많아도 물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감자가 물을 빨아들일 적에 그 물에다가 섞여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빨아먹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갖다가 자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초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디캄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반벨이라는 약재입니다. 근데 요 놈이 그 도로공사에서 그 도로 주변 옆에 할 적에 풀 잡을 적에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절대 이 가지과작물 옆에서는 뿌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하고 그다음 묘자리에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다가 그 감자밭이나 감자 가지 이런 거 옆에서는 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치감자 갖다가 받으셨는데 이렇게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놈들이 있어요. 요거는 제초제 피해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품하셔야 됩니다. 멀칭장애는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페루의 그 안데스 산맥 한 4,000m 되는 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예? 예. 감자꽃인데 다 다르죠? 이게 품종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똑같은 것들이 보통 하나, 둘, 셋, 넷, 6줄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줄씩 들어가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줄씩 해서 한 줄이 한 40줄씩 해서 120주 정도 심어놨습니다. 이게 유전자원 보존하는 데거든요. 해발 4,000m다 보니까는 진딧물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지에서 그냥 하는데 저희는 망실 안에서 화분 긴 거 있죠. 한 요만한 화분. 거기에 4알씩 심습니다. 품종을. 그래서 1,500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심어가지고 유지를 합니다. 저희도.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018년, 17년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게 수미를 갖다가 심었는데 감자가 제대로 안 컸다 그래가지고 다른 품종으로 바꿔달라는 이게 임계에서 나왔던 정선 임계 쪽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새로운 품종으로다가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감자 품종이 한 70개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백이라는 감자는 물감자입니다. 근데 하령이나 남작이나 이런 감자는 삶아 놓으면 분이 하얗게 나는 분질 감자예요. 이제 요게 이제 품종에 따라서 분질
각도를 갖다가 나타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할 적에 보면은 아주 물감자를 찾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분질인 감자를 찾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떡 하시는 분들 뭐 요구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맞춰주려고 그러면 감자를 갖다가 파실 적에 품종을 갖다가 제대로 써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 그냥 나갑니다. 다 수미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이제 일기장용하고 이기장용은 일기장용은 이제 홍천이나 이런 데서 봄이나 여름에 한 번 심는 감자. 저기 내면 쪽에서 여름에 심거나 여기서 평지에서 봄에 심거나 그런 감자고 이기작은 남부지방에서 봄, 가을 두 번 심는 감자입니다. 휴면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캐서 8월 달에 한 번 더 심습니다. 제가 만든 품종이 여기 이제 세봉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민간 업체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 가서 감자를 갖다가 해가지고 어디다 공급을 했냐면 양평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양평에서 가을에 감자를 심는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10월 달 되면은 설이 오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수박하시는 분들이 하우스 안에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하우스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여기도 가을 감자가 되는데 하우스 같은 게 없으면 가을 감자는 어렵죠. 선생님 그 중에 뭐가 제일 맛을 좋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먹어본 바로 제일 맛있는 거는 여기 하령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근데 사람 입맛이 다 달라가지고요. 저희가 이 하령 가지고 옛날에 식미 검사를 한번 하는데 44명이서 이걸 식미 검사를 했는데 딱 한 사람이 제일 맛없다고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입맛이 다 다릅니다. 근데 선생님 저게 뭐 하령, 자심, 시남자 비인데 감자를 보고 그 식별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예. 그냥 수미 비슷한 것들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감자들은 다 그놈이 그놈 같이 뭐 지금 대부분 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남자가 좀 숨이나. 남작도 드뭅니다. 예. 남작이 봄에 심으시면 괜찮아요. 맛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남작이 온갖 병에 다 약해요. 제가 망실에서 한 100평? 100평 심었나 그랬는데 딱 2박스 캔 적이 있습니다. 대관령에서. 역병, 그러니까 봄에 심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여름에 이제 비 많이 오고 그럴 때 심으면 역병, 더댕이병 다 나옵니다. 제가 대관령 처음 간 게 93년인데 그해 냉해가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은혜 박사님도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해 냉해가 들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다니는데 농민들이 시감자 하시는 농민들이 비 오는데 약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남작이 없어졌어요, 결국에. 예, 정부 보급종에서 빠졌어요. 식용은 방고구 마냥 예. 감자도 뽀송뽀송한 감자 종류는 어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분질인 감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령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다미도 조금 그런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용, 칩 가공용으로 나오는 감자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보면은 약간 좀 분질이고 전분 함량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용은 쪄먹는 감자고 칩 가공용은 그 감자 칩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프렌치 프라이는 그 길쭉한 감자 튀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드는 건데 그걸 갖다가 여기 세풍이라는 감자가 있었거든요. 농가에 공급을 했더니 농민들이 안 심으세요. 감자가 길쭉하니까 고구마 같다고. 굉장히 맛있는 감자인데 농가에서도 안 심으시고 소비자들도 안 찾아가지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식용은 이제 갈아 먹는 감자, 칼라 감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길어야 한 120일 키우거든요. 보통 한 90일 정도면 캐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150일, 180일 키웁니다. 그렇게 키우니까 300평당 수량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4.5톤 뭐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90일 키워가지고 2.5톤 나오는데 4명 같은 데는 3.6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기술이 좋은 거죠. 150일, 6개월 키우는 것보다 3개월 키워가지고 그만큼 수량을 낸다는 건. 아까 더 길게 키울 수가 있어요?
기후 조건이 안 맞습니다. 봄에 이제 3월에 심어가지고 6월에 캐는 이유가 그 뒤에 너무 더워가지고 못하는 거거든요. 예. 놔두면 죽어요. 놔두면 주저앉습니다. 예. 그 수미라는 감자가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에서는 100한 3, 40일 큰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0일 만에 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조생종 쪽으로다가 빨리 캐서 먹고 다음 거 심으려고 하는 그쪽으로다가 많이 하는데 실제로 품질이 좋은 건 이 중생종이나 만생종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크면서 차분히 전분이 쌓여야 맛있고 좋습니다. 조풍이라는 감자 들어보셨습니까? 조풍. 얘가 수미하고 비슷한데 속이 노래요. 근데 수미가 다 썩어도 조풍이 비가 많이 와서 썩어도 조풍이라는 감자는 썩어 없어져도 수미보다 많더라고요. 수량이. 수미가 지금까지는 제일 많이 심겨지는 품종인데 이게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78년도에 들어왔는데 지금 2017년 그때까지 했으니까는 한 30년, 40년 정도를 갖다가 수미가 가장 많이 심겨지는 그런 감자였습니다. 유질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예. 수미 감자를 예. 좋아해서 수미 감자를 제일 많이 찾는 게 다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맛이 예. 그 맛을 원해. 예, 맞아요. 맛은 남작이 더 좋죠. 그러니까 저는 예. 남자였는데 하령은 이제 역병에 강한 놈인데 이게 대관령에서 이제 역병 나왔을 때 수미가 약을 안 쳤더니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령은 살아남았거든요. 속이 약간 노랗고 아주 맛있는 그런 분질 감자입니다. 다미는 이제 수미 대체로다가 이 다자가 이제 마늘 다자니까 미자는 아름다운 미자 써가지고 수미의 후계라고 해서 이제 수미보다 수량이 많다 그래서 담입니다. 괜찮고 대광은 얘는 가물에 강해요. 가물에 강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소홍은 빨간 감자인데 속이 하얗습니다. 얘는 더댕이병이 굉장히 강한데 이쪽보다는 이제 남부지방 시설 재배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밀양이나 이런 데서 감자를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 색깔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수미에 비해서 한 박스당 한 2,000원, 3,000원 덜 받는답니다. 값을. 근데 더 비싼데. 수량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인 소득은 얘가 더 높대요. 수미보다. 다른 감자는 더 비싸요. 예, 근데 많이는 안 먹습니다. 저희가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구나. 홍형은 속이 빨갛고요. 자형은 자주색입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가 서울 가서 이렇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런 걸 하시면은 그냥 구판장에다가 내시면 안 되고 그 직거래로다가 그런 걸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겉에는 빨갛고 빨간색이 좀 옅고 또 안에는 약간 노란 건 어떤가요? 그거는 약간 계란형 그런 거죠. 예, 예. 그거는 일본에서 들여온 건데 그 전라남도 구례에 사시는 농민 한 분이 일본 갔다가 이렇게 몰래 가져오신 거랍니다. 근데 안에는 노란 색깔. 예, 맞습니다. 물 끓이면 풀어지지가 않고. 예, 맛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괜찮아가지고 이제 문익점이라 그러시는데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게 이제 외국에서 가지고 오실 적에 병이 걸린 것들이 있어요. 그게 검역병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없는 병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문익점 들려다가 이완용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게 그건 아직 품종이 없는 거네요. 품종 이름은 아마 아이노아카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등록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감자가 안 나와요. 농가에서 계속 똑같은 거 가지고 심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줘서 심었는데 이제 네, 붉은색인데 안에는 예, 노랗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보시고 만약에 텃밭에서 감자 키우신다 그러면 어린애들 보라고 만든 책이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대부분 일본 거 갖다 베껴 놓다 보니까 일본 여름 감자에 맞춰서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냥 크게 하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농업기술길잡이라고 진흥청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있고 이 농업관측 정보는 매달 나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게 매달 나오니까는 이걸 갖다가 보시면 이제 감자 가격 전망이라든가 앞으로 재배가 어떻게 될 거라든가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꾸준히 보시면 앞으로 감자 말고 다른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농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대관령에 있는데 감자 연구실이 따로 있고요. 옛날에는 감자과가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감자 연구실로 줄었고, 친환경 농업 연구실에서는 병이나 벌러지나 막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로 전화 주시면 이 담당자한테 연결시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감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아까 참 질문 많은 거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꽃 폈을 적에 얘를 갖다가 따줘야 되느냐. 그냥 두세요. 열매 달려도 웬만하면 그냥 두세요. 들어가서 그거 하시느니 다른 거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감자를 파종하려면 감자 그 종자 보급을 어디서 받아야 되죠? 지금 시군 읍면 상담소에서 받거나 아니면은 그 저기 예,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못 구하시면 민간 업체에서 구하시면 됩니다.